예,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계의 시사 1번지입니다. 문자 메시지 샵 2315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 대통령이 서슴없이 제가 했다. 의미는 뭘까 짚어봤는데요. 이지훈님. 제가란 표현 좀 그러네요. 진두지휘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홍 아이디가 홍입니다. 야당 대표 구속영장은 이상민 장관 탄핵 복수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겨울바다님 현행 헌법상 불체포 특권은 개인이 포기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절차상 반드시 걸쳐야 할 프로세스예요. 회기 중에는 그러면 본인이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별밤님 검찰공화국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니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시길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끝날 때쯤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번 들여다보죠.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김이 좀 빠지는 것 같았는데 역시 토론회 같은 거 한 번씩 해야 좀 열기가 있고 황교안 대표 어제도 김기현 후보 사퇴하라고 그러던데 상당히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둘이 서먹서먹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정치 평론가들은 단일화를 하든 뭐 결선 투표 가면 황교안 대표께서 김기현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랬죠.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황 대표님께서 좀 세게 나오시는 것 같고요. 예. 또 들어보니까 황 대표님께서 장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본인께서 한번 세게 했더니 장사가 되고 또 본인 지지층이 약간 강성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지층들한테 본인이 뭔가 보여줬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약간 업된 느낌이셨고요. 어제는 보니까 그 옛날 뭐 검사 시절의 느낌도 나면서 또 약간 그래서 황교안 후보의 판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 끝나고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황교안 후보가 돋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대체로 새롭게 등장한 천하람 후보가 판을 상당히 뭔가 주도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황교안이라는 이름이 뭉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본인이 그 부분을 세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이제 유수나 뭐 가십이나 이런 게 다 그냥 황교안 위주에 이렇게 따졌고 이번에도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완전히 사퇴와 뭐 모든 걸 다 걸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현장을 가봤더니 확신을 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주 당스러울 것 같고 만약에 뭐 결과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년 총선까지 이게 쟁점이 될 그 과정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도 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관련된 의혹은 황교안 후보가 맨 처음 제기한 것 아닙니까? 어제도 또 그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그 장면 한번 다시 보시죠.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냐고 물어봤습니다. 활동을 했 김 후보 답변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 나도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사퇴하겠습니다.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변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형 토건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프레이밍이 된다면은 앞으로 저희가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처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불법을 개입한 것이 있으면 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는 그냥 사퇴하겠다 그러시는데 후보 사퇴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룰을 안 지키고 측근공천, 밀실공천 하셔놓고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믿어지느냐는 거죠. 이제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 없게 제대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저 문제가 지금 그렇게 뜨겁고 1차 토론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면 좀 이렇게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또는 이제 당원들이 들었을 때 아, 저건 저렇게 됐네.
좀 억울하겠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뭐 정치 생명 걸어라, 뭐 민주당식 공격한다,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오히려 석연치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김기현 후보의 대응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문제를 좀 대수롭지 않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토론회 때 95% 할인해 줄 테니까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이 문제가 희화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개혁 후보 진영에서 그럼 우리가 사겠다. 어제는 또 천나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승을 짓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이슈가 계속 커져가는 상황이 돼버렸던 것이 초기 대응의 미스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재명 그 후보와 또 우리 관계도 좀 있었던 것 같다 해서 폭발력이 있는 이슈였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또 황교안 후보가 새롭게 제기한 쟁점이 뭐였냐면 이제 그동안에 김기현 후보께서는 그 땅 밑으로 지하로 터널이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 그 황교안 후보께서는 터널 입구에 가 이게 걸쳐 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주장을 해서 제가 좀 아침에 이제 캠프 쪽에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세세하게 확인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그 보내온 답변을 봤더니 사실은 황 후보가 다녀온 땅이 그 양희원 형이 잘못 지적했던 땅을 다녀온 것 같다. 이게 김기현 후보의 해명이거든요. 그래서 딱 다녀온 것 같다. 그리고 이곳은 도로가 날 수 없고 터널로만 가능한 곳이다.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곳은 그 땅의 접근성이 있어서 땅값이 오르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그 송전탑 설치한 것을 두고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해명이 좀 일찍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 미진하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하 원장 직접 갔다 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가? 네, 가서 직접 보고 확인하고 뭐 이 정도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전체 전당대회를 보면은 사실 반은 좀 돌았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 단어가 지금 사라진 게 뭐냐면 대세론이에요. 대세론이 지금 뭐 2주 전만 해도 김 후보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폭발적인 이제 뭐 이거를 흑색선전 색깔론이라보다도 지금 김기현 의원도 자기가 이거는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을 하고 꼭 또박또박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해야 되는데 초등 대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는 좋아요. 뭐 지금 이제 관심이 생겼으니까요. 네. 아니 작년 8월 달에 이재명 대표 이제 전당대회 할 때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면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여당 대표를 뽑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는 참 우리가 창피하고 사실 뭐 진짜 민생에 대한 어떤 비전으로 승부해야 될 그런 장이 조금 더 변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땅을 사고 그 근처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땅값이 오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구청장을 해보셨으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 해명하기에는 그 뭐 어제 김기현 후보 쪽의 총괄 공보본부장 맡고 있는 윤희석 전 대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맹지고 팔리지도 않는 땅인데 친구가 좀 사달라고 그래서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들려오는 다른 얘기 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자관 그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확실히 못 하는데 아무튼 뭐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땅 아주 헐값에 그때 당시에만 1,000원 정도에 사가지고 나중에 KTX 선론가 역삼가가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그때 이제 김기현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땅값이 얼마? 1,800배 올랐다고요? 뭐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까 우리 천하람 후보께서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그 표현을 하던데 그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공적 영역에서 벌인 일이고 이 지금 이 울산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저는 조금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사실은 땅을 처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매입했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뭐 얼마든지 재산을 증식하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KTX의 그 도로 노선과 관련해서 결정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시기에 설계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된 겁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지금 연결도로. 그러니까 연결도로가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연결도로. 그러면은 이제 이 맹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그 좋은 하나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사실은 공직자는 그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땅을 먼저 팔거나 아니면 뭔가 그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게 공직자의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영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땅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해서 갔다. 이건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는 그런 네, 모양이 저는 근데 아닌가 조만간 이 문제가 그 좀 해소될 부분이 있는 게 어제 황교안 후보의 주장이 아주 너무 구체적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서로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아마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김기현 후보가 이제 이렇게 얻어 맞았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어제 맞으면서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재밌어지긴 하는데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괴롭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그동안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 어려움 속에서 계속 지지를 유지해 왔는데 계속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계속 지지를 할 것인가, 과연 투표장까지 갈 것인가 이런 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김기현 후보가 약간 팬덤이 좀 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이 문제를 그 좀 벗어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팬덤이 생길 수 있죠. 1800배씩 올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류강님 세상에 맹지를 사는 바보 천치도 다 있네 이런 글 올리셨는데 만약에 맹지라고 그러면 그걸 왜 사요? 그래서 맹지는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경우에 그냥 농업도로 형식으로 허가는 안 났지만 이제 앞 주인들이 땅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맹지는 정말 그 사후에 본인 뜻대로 39살에 이 땅을 샀는데 목장을 하고 싶어서 목장을 지금은 이제 밤나무 가수원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해명이 잘 안 되고요. 그 해명도 조금 문제는 이제 그때 당시는 KTX 울산역을 유치하는 운동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본인은 땅을 샀다. 이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06년인가 이게 이제 그 접근도로 만드는 문제에서는 또 국회의원인가를 하고 시장인가를 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는 박명우 시장님. 시장 국회의원이군요. 국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에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맹지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에서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싸게 샀는데 도로가 나는 순간 금사라기 땅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03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해 행안부 심사를 조건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보상은 2024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몇 배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보상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조건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실 경제성 문제로 이것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지금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웁스람님이 이런 글 주셨네요. 정치 생명을 걸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해야죠. 여기는 툭하면 뭘 걸라고 하네. 조폭인가? 그렇죠. 뭐 자청해서 그러면 수사 받겠다고 하든지. 예, 일단 뭘 걸고 이러는 문제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무위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신중해야 되잖아요. 자기 발언에. 근데 이게 좀 아쉽고 뭐 건다고 그러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수록정님 정치꾼 목숨 거는 거 한두 번 봤습니까? 돈빵님은 또 이런 의심도 하세요. 김기현 울산 땅 면제부 주려고 김황연대로 연기 중인 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이야. 그래요. 예, 웁스람님 아주 저를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더스트님 민주당에 이재명밖에 없기 때문이지 다른 인물이 있으면 서로 안 그러지. 정부 여당은 이재명만 없으면 된다 싶을 거고 민주당은 이재명 없으면 어쩌지 인물이 없어서 한 게 서로 물고 뜯지. 전라도식으로 써주셨는데 예 스타더스트님께는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울산 땅 가지고 아주 서로 세게 붙었는데 재미있는 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질문을 원래 천하람 후보가 할 거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알려졌잖아요. 근데 어제 김기현 후보가 먼저 그것을 질문을 했어요. 한번 그걸 먼저 들어보시죠. 천하람 후보께 묻는데요. MBC 편파 방송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지금도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하는 것하고 또 나중에 MBC에서 전문 장비로 분석했더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밝혔고 천하람 후보만 바이든으로 계속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대표한다는 천 후보께서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공격해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데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사실 팩트 확인에 충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은 저도 다른 후보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질문인데 오히려 먼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라는 것은 이제 청각도 중요하지만은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 이후에 그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했던 여러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했을 때 저는 바이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 전략을 누가 짰을까요, 최양 원장? 뭐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좀 먼저 나올 부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자살골 아니에요? 자살골 뭐 100% 자살골이죠. 금기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건 절대 꺼내지 말라고 사실 뭐 저런 토론 갈 때 사실은 적어드리거든요. 국민의힘 당원은 날리면으로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예 의제에 놓지 않도록 그걸 빼준거든요. 그걸 본인이 먼저 들고 나와. 네, 그러니까 자살골. 100% 자살골이죠.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이제 조금 그래도 그냥 좀 김기현 후보 이제 그걸 들고 나온 걸 참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약간 갈라치기나 하는 선거 전략을 좀 썼지 않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워낙 예민한 문제고 이 바이든이냐 날리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천하람 후보가 이 윤심과 좀 다른 이런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선거 전략 차원으로 가져오기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 가지고 싸워야지. 예를 들어서 꼭 이런 건 있어요. 청문회 할 때마다 또는 뭐 면접을 청와대 옛날에 안에서 할 때마다 당신 5.16 어떻게 생각해? 꼭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5.16을 뭐 위대한 뭐 어떻게 하면은 너는 합격. 그리고 뭐 이건 쿠데타 그러면 너는 아웃 이랬잖아요. 이건 뭐 완전히 국민의힘 당원 너 맞아? 그러면 바이든으로 들었어? 날리면으로 들었어? 이렇게 지금 가자는 건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분석에서는 저도 생각하는데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전 당대표처럼 세게 이야기해서 화제를 몰아오고 이게 쟁점으로 만드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보니까. 천하람 후보가 좀 온화하게 부드럽게 저 이야기에서도 세게 이야기 이래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뭐 당대표 되겠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점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측에서도 이걸 한번 제기해서 다시 한번 갈라놔도 큰 피해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이 선거에 하는 방식이 본인의 이제 성격과 성품에 연결돼 있지만 선거를 전략적으로는 좀 세게 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확 떠오를 걸 좀 못 떠오른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느껴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떠오를 때하고는 좀 다른. 우리가 내일 천하람 후보 한번 좀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아, 예.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좀 저도 그래서 물어볼게요. 이제 말씀하신 거 봐서 이제 천하람 후보가 왜 안 뜰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2년 전에 안 뜨지는 않아요. 아, 물론 떴죠. 근데 확 떠가지고 이제 그 이제 상대적인 건데 그래서 네. 봤더니 이준석 대표는 정말 TV 토론 같은 거 할 때 그 아주 차분하게 이 냉정하게 아주 워딩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 하더라고요. 그때 예. 그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 진행하셨던 그 기억하실 텐데 예. 이준석과 나경원 그 논쟁하실 때 보니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빠져나가는데 이 천하람 후보는 첫 번째 토론에서는 TV 토론을 유세하듯이 막 하시고 어제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더 좀 맛이 다르죠. 다른 그러니까 맛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탄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 네, 있죠. 예. 거기가 좀 더 톡 쏘고 네, 네. 여기는 뭐 레모네이드 정도. 제가 만약 천하람 후보였다면 저 질문을 받았으면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무슨 탄핵이니 분당이니 얘기를 하십니까? 거꾸로 난 그렇게 쳤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청장 최영호 청장께서는 어떻게 저 질문을 분석하십니까? 왜 저렇게 질문했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게 우리 김기현 후보께서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에서 뭔가 선거 전략적으로 나왔을 수 있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친대통령 성향의 표심들을 좀 더 결속하기 위한 이런 선거 전략에 기인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이게 좀 너무 희화되고 너무 우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얘기를 함으로써 김기현 후보가 뭔가 조금 더 득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영 원장 저는 정말 궁금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저렇게 그러는 사람들은 그게 바이든으로 진짜 안 들릴까요? 요새요, 백운기 앵커께서 어려운 질문은 다 저를 주십니다. 아니, 그거는, 아무리 청각에 그래도 다 뭐, 옳게들 들으셨고, 그 정황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지, 저게 의미 그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건에 관해서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돼요. 카메라 있는 줄 몰랐다. 그리고 내가 좀 그런 의전이나 외국에 이런 것이 조금 서툴러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쳐도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외국에 나가서 국위 선양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굳이 공개해서 대통령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잘한 일이냐. 이렇게 따지면 그건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 눈높이에 딱 맞아지는 그렇죠. 부분들이 접점이 그렇게 생기는 하면 될 거죠.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속된 표현 쓴 것은 내가 좀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검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말이 붙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이든으로 이야기를 다 국민들이 들었는데 그걸 날리면이라고 하고 그런 말을 나중에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욕설은 아예 들었니 안 들었니 논쟁으로 가지고 가고 수석이 나서서 이 부분은 한국 야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야당에서 물어보니까 쌩까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 그러면 그 증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우리 배은기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순리대로 갔어야 된다. 그러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은. 예. 그러니까 국민을 바보처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개돼지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최영호 청장 기회 되면 또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